네, 안녕하십니까.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입니다. 먼저 매세월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발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이번 봄학기 제 수업 CS361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에서 챗GPT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CS361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은 이번에 첫 정식 개설을 했고요. 학부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 이번에는 한 190명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보통 학생들한테 제가 이 과목에서 가르치는 거는 특정한 어떤 태스크, 뭐 예측이 될 수도 있고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군집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간단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가르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 파이썬으로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를 쭉 데이터 전처리부터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챗GPT가 굉장히 요새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챗GPT가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제가 몇 가지 살펴보고 제가 발견한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약간 그 학기 후반기에 특별 세션 느낌으로 제가 이제 시도해 본 것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니까 데이터를 주어주고 뭘 시켜야 되는데 보통 주어지는 방식이 이렇게 CSV라고 해서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해서 이렇게 컴마로 애트리뷰트가 쭉 구분된 파일을 주고 이걸 읽어서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텍스트 형식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챗GPT에 넣었더니 챗GPT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로 보이고 각각의 속성은 어떤 걸로 보이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또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엇 갖다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나를 위해 좀 코드를 작성해주면 좋겠다. 그 위의 데이터셋에서 펄체스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해줘 하니까 정말 썰튼리 이렇게 막 자신 있게 한 다음에 코드를 이렇게 막 짜줬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코드가 딱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제 짧은 코드고 이제 어림도 없는 코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단할 거냐 몇 가지를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돌려봤더니 또 이제 잘 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학습기에 그러니까 실행기에 넣어봤더니 잘 돌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한번 에러 코드 나는 에러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위에서 네가 만들어진 코드가 잘 안 돌고 있다 했더니 apologize for the error. 그러니까 미안해 하면서 다시 이제 코드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코드를 만들어줬더니 그 이제 에러는 다시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굉장히 단순한 코드이기 때문에 네가 만들어준 코드는 굉장히 불완전해. 보여준 데이터셋에 맞게 뭐 데이터 전처리도 빠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추가해서 코드를 갱신해줘. 그러니까 또 뭐 사과를 잘하더라고요. 챗GPT가 apologize for the oversight. 간과해서 미안해 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코드를 쫙 이렇게 다시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간과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꽤 정확하게 넣었고, 근데 또 봤더니 그러니까 쭉 봤더니 완전히 방향을 또 그러니까 다시 읽어봤더니 방향을 잘못 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이 예측은 그 아까 그 펄체스 베리어블이 그 판매액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분류 문제가 아니라 리그레션 문제로 좀 풀어야 된다 했더니 또 이제 또 사과를 하는 거 apologize for the confusion. 그러니까 헷갈려서 미안해 한 다음에 그에 맞춰가지고 쫙 이제 돌려서 주더라고요. 이거는 초반 코드로서는 굉장히 이제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할 만한 코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거를 그 코드를 직접 돌려봤더니 그 에러 요 리그레션 문제 에러를 측정하는 게 민 스퀘어드 에러 이렇게 실제 값하고 예측한 값의 에러를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만들어준 게 코드 그 민 스퀘어드 에러가 높게 나오는데 좀 이거 좀 개선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이렇게 쭉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피처 엔지니어링도 되고 뭐 아웃라이어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뭐 내가 코드를 만들어 주겠다.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다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돌려봤더니 실제로 민스퀘어드 에러가 꽤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해보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졌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렇게 코드 말고 이걸 제로샷, 그 머신러닝에서는 제로샷이라고 하는데 학습을 안 하고 직접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퀘스천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계열 예측 문제인데 2019년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어떤 그 지역 코드에 15일의 날씨, 그러니까 그 온도를 이렇게 쭉 줬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주고 그럼 다음 날 30일까지 온도를 줬으니까 31일 날 온도가 어떻게 될지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시계열,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 문제거든요. 요새 나오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로도 요새 많이 이제 폴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데이터셋이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그 적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걸 가지고 풀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내가 봤더니 챗GPT가 뭐 이렇게 평균 온도가 이렇게 15일이니까 나눠서 78.27도라서 내일은 아마 78.27도가 될 것 같다라는 질문. 이게 사실 틀린 답변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온도가 평균으로 되지 않고 어떤 그 트렌드가 더운 날에는 점점 더워지고 뭐 그런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까지는 반영을 못해서 정확한 답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로샷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CS361에서 그 텀 프로젝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성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적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텀 프로젝트를 병렬로 수행을 했습니다. CS361에서 수행한 텀 프로젝트는 관세청이랑 제가 협력을 해서 관세청 제공 허위 수입 신고 탐지를 하는 것을 데이터 사이언스로 문제로 푸는 것을 텀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이제 그 관세청은 이제 수입자가 그 수입을 할 때 수입 신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수입 신고서를 그러니까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허위로 하는 목적은 당연히 관세를 이제 적게 내려고 허위로 작성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전 진짜 데이터는 아니고 진짜 데이터와 거의 유사하게 데이터를 조금 가공해서 준 거를 얼마만큼 저희 학생들이 잘 맞추는지를 텀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글이라는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 대회에 그러니까 카이스트 인트로덕션 투 데이터 사이언스 2023 요 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2달 동안 그 솔루션 그 학기 동안에 배운 애니 날리지를 써가지고 이 정확도를 최대한 높여달라고 학생들한테 텀 프로젝트를 줬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이제 스코어 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랭킹이 나오고 이 랭킹에서 저희가 이제 3명을 상을 주려고 했었는데 6등까지를 정확도 순서 순으로 뽑은 다음에 이제 발표 평가를 해서 발표 평가의 우수도까지 해서 최종 3인을 선정해서 이렇게 그 관세청장상을 저희가 그러니까 학기 시작할 때 3명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상을 주겠다고 선언을 해서 2020년에는 이렇게 3명 했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차관급인데 관세청장님은 차관급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차관급에서 주는 상을 받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차관급 상 받고 좋아했고 이 시상식 있은 다음에 이제 전산학부라든지 대학원에 입시가 있었는데 그걸 다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상 받은 거를 이제 자기 우수성 입증 자료를 해서 다 넣어서 학생들이 이것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명이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3명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네가 이제 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챗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학기가 다 끝나고 이메일로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질문은 이렇게 이번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회에 챗GPT를 사용했는가, 사용했으면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였는가, 예스인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 노우인 경우에는 쓰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향후에는 쓸 것인가, 그럼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길 기대하는가, 이런 서면 문의를 했고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안 썼다고 했고 1명은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안 쓴 거는 이 과목 말고 다른 과목에서는 챗GPT를 쓸 수 있다는 공지가 확실히 있었는데 코딩이 빨라지긴 했다.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에서도 이 프리프로세싱에는 도움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안 쓴 이유는 이 말이 좀 재밌었었는데 내 실력이 아닌 것을 빌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닌 거는 내가 그
경진 대회에서 내 점수를 얻는데 사용하는 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만약에 썼다면은 그러니까 신규 요새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툴들이 많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도구를 추천받아서 식견을 늘려주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챗GPT가 코드를 더 빠르게 고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 학생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CS361과는 달리 411 같은 다른 수업에서는 작성해야 되는 코드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도움은 받기 위해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써야 되는 코드의 양이 많지 않아서 쓰진 않았고, 또 그리고 이제 쓰지 않았다는 추가적인 이유가 제가 준 템플릿도 있고, 또 이제 이미 굉장히 익숙한 데이터 사이언스 툴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자기가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 대회를 할 때는 익숙해진 코드를 계속 쓰는 경향이 있지 굳이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래도 굳이 쓴다면은 버그가 날 경우에는 어떤 문제여서 버그가 났는지를 좀 물어보는 용도로는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수상자는 썼다고 했는데 얘가 쓴 거는 제가 생각한, 이 학생이 쓴 건 제가 생각한 거에서 살짝 벗어난 용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용도로 쓸 줄 알았는데 남이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좋은 코드 예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자기가 이해하려면은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봤지만 남이 짠 코드는 거의 아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챗GPT한테 그 코드를 넣고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서 그 남의 짠 코드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썼고, 또 그리고 남이 짠 코드를 내 코드랑 잘 합치기 위해서 그 스타일을 리팩토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이제 리팩토링을 했다고 했는데 그 리팩토링을 하는데 많이 잘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기간 단축에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학생들 3명 굉장히 이제 소수랑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이 친구들이 저희 그 클래스 190명 클래스에서 제일 잘했던 학생들 중에 일부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코드 생성, 해결책 검색, 에러 수정 및 코드 해석 등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도움, 예를 들면 이제 정확도를 굉장히 이제 자기가 못 넘겼던 것을 챗GPT를 통해서 넘기게 되는 정도까지 근본적인 도움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걸로 보이고, 그렇게까지 도움을 받은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챗GPT를 이번 CS361에 쓰면서 굉장히 저도 재미있는 경험을 했고, 앞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CS361 데이터 사이언스 이 개론에서 코딩이 아예 없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니까 코딩으로 한 거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한 거랑 이 2세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코딩으로 한 베스트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베스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전산학부 요새 강의의 문제가 보통 저도 이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개론을 하는데 240명이 지금 신청한 상태고, 대형 강의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교수는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Q&A를 도와줄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주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챗GPT를 쓰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답변했던 게 지금 3학기 동안 대형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한 답변들의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인스트럭션 셋으로 해서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저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저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제 챗봇으로서 학생들의 그 Q&A를 또 리얼 타임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